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사건은 잔인하고 괴기합니다. 사건 수사의 난이도가 상당했고 인터넷에는 사건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었죠. 어떤 소문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오싹했습니다. 심지어 전 국민의 추리공을 일으킬 정도였죠. 그토록 살인자를 찾았는데 결국 남은 건 하나 또 하나의 수수께끼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중국 10대 현안으로 불리는 난징 119 토막 시신 사건입니다. 1996년 1월 19일 난징시에서 큰 눈이 내린 다음날 한 청소부가 학교 근처 도로에서 핸드백 하나를 발견하였죠. 청소부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였습니다. 핸드백에는 500여 점의 삶은 고기 덩어리가 있었고 그 중에 3점의 손가락이 섞여 있었고요. 바로 이어 수서강로와 용왕산에서도 익힌 시체 조각이 발견되었고 총 2000여 점이 되는 고기 덩어리가 핸드백과 침대 시트에 감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화이칭은 남경대학 거루 캠퍼스의 학생이었고 살해됐을 때 20대 미만이었습니다. 1월 10일 밤 아이칭은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갔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9일이 지나고서야 핸드백을 발견한 청소부 신고로 아이칭 부모가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조사를 피해자 주변 사람부터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사건의 범인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또한 대화이칭이 실종되고 조각이 된 시체가 덩어리로 되어 발견된 지 이미 9일이 지나서 흔적이 없는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죠. 수사기술이 발달되어 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바랬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졌을 뿐이고 더구나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사건이니 말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인터넷 시대가 다가왔죠. 몇 년 사이에 카페, 지식인, 블로그 등 인터넷이 활성화되었고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교류하고 함께 정보를 나누며 현모한 역사 사건을 같이 토론하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2007년 3월 21일에 96 남대 토막시신 사건이라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와서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죠. 10년이 지난 이때 다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끌린 1996년 살인 시체 유기 사건. 이 게시물은 당연히 끝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죠. 특히 청년층에 남경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떠들썩한 사람들은 결코 진실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주는 이 게시글은 흥미사라는 아이디로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은 상상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게시물이었죠. 스릴러 공포 미스터리도 겸비하였고요. 또 12년이 된 미제 사건이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장 속에는 사건 발생한 것을 묘사하였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용의자의 신문과 성격에 대해 언급하였고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의 믿음을 얻었는지도 적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장은 조잡한 편이었죠. 하지만 게시글에는 살인범의 변태 심리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용의자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는 그녀와 많이 닮았고 용의자는 이런 피해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곁에 두고 싶었지만 우선 그는 그녀를 위해 속죄하기로 했죠. 사건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용의자는 이 과정에서 생리적 심리적 쾌감을 얻었었다. 피해자의 몸을 양고기 쓸듯이 토막토막 잘려나가는 것을 보며 용의자는 그녀가 속죄되었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이 육체는 여전히 더러워 버려야 하며
영혼만 깨끗하여 피해자 영혼이 그와 함께라면 만족하였다. 이제 용의자에 대해 프로파일을 해봅시다. 범죄 용의자, 남성. 사건 당시 나이 30세에서 40세. 30세 이하일 수도 있음. 용모가 단정하다. 성숙하고 세련하다. 내성적인 성격이다. 겸손하고 온화하다. 독신이다. 학벌이 좋다. 젠틀하다. 음악을 즐긴다. 문학을 좋아할 수도 있다. 남대부근에 혼자 산다. 의학 지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이상은 흥미사의 원문입니다. 게시글을 발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고 작성자에게는 화살이 갔습니다. 게시물 작성자가 묘사한 내용은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다고 느껴졌고 사건과 관련된 것 같았고 이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사건을 접했었다고 믿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입장을 밝혔어요. 게시물 올린 자는 법인이야. 이거를 발표한 것은 단지 그의 과시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거야. 그 다음 헌도더라는 사람이 댓글을 올렸는데 그중 한 구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게시물 작성자가 문장 전반부에 묘사한 서사의 특징과 지극히 당돌한 속죄설의 결론은 웃은 뒤에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다음이다. 속죄설에 대한 심리적 동기, 종교적 의미, 행동 결과, 감정 방출 등 방면에 더욱 세밀한 설명을 했다. 실제로 보면 비록 게시물 작성자가 고의 또는 무심코 웃은 다음의 서사 구조로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글의 내용에 대해 부분적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죄를 깨끗이 갚았다. 하지만 이 육체는 여전히 더럽다. 버려야 한다. 영혼만 영원히 깨끗하다는 서술에서 매우 뚜렷한 가치 승화가 있다. 그렇다면 헌도더이라는 이분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는 게시물 작성자가 살인자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과 살인법 인격모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문장을 분석해보면 게시물 작성자의 문장은 논리가 정연하고 구조가 완전하며 어휘 사용이 침착하고 냉정했었죠. 특히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게시물과 달리 텍스트가 매우 깔끔했습니다. 게시글의 따옴표, 세미콜론, 대시 사용 등 부호까지 집착할 정도로 정확했죠. 이것은 게시물 작성자가 다음과 같은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침착함, 심사숙고함, 일할 때 조리 있게 행동하고 완벽을 추구함. 그리고 분명한 건 일반인은 작성자의 글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물 작성자는 여전히 추측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한 건 본인의 정체를 숨기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흥미사의 글에 나오는 그녀에 대한 묘사에 그녀가 그에게 준 즐거움이 떠오른다. 물론 아픔도 있겠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너무 많았다. 라고 말했죠. 주관적인 감정 표출이 지나치게 강렬하고 심지어는 시적으로 표현되었죠. 이건 특별합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감정을 강력하게 조입 후 게시물 작성자는 살인범의 인격에 대해 묘사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에 보면 범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거의 완벽함과 긍정적인 면만 언급했죠. 헌도더 아이디로 댓글을 올린 자는 자신이 재미로 댓글을 달았고 그냥 웃자고 올린 댓글이니 분석과 해답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강조했지만 흥미사의 게시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확실히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들었죠. 따라서 흥미사가 살인범이라는 언론도 허공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의심에 흥미사는 어처구니 없다고 감탄하며 12년 전에 본인은 중학생이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글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다고 댓글에 회신을 했었죠. 그러나 봉황망에 따르면 난징 현지 매체의 기사 사건에 경찰이 흥미사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사의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흥미사 본인은 1982년 난징에서 태어나 법학 졸업 후
법원과로 범해서 일한 적이 있고 현재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발언에 의하면 흥미사가 글을 올린 건 악의가 없었고 사건에 대한 분석도 대부분 주관적인 추측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피해자 대화의칭을 되돌아봅시다. 살해는 당시 20세 젊은 나이였죠. 또 시골을 떠나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난징이라는 낯선 도시에는 그녀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저축도 없을 거고 감정 다툼도 없을 건데 무차별 랜덤살인이나 충동살인이 아니면 범죄를 입증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 기록된 살인사건 중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없었고 하지만 이 사건 한 건만 있지는 않을 거고 특히 이렇게 날뛰는 시체 유기 수법은 경찰에 대한 도발로 볼 수도 있잖아요. 살인자는 날뛰는 성격으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범죄를 한 번만 일으킬까요? 양심에 걸려서일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본 모든 분들도 똑같이 궁금할 것입니다. 2008년 이후 이 사건과는 인터넷에는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잊혀지지는 않았죠. 어둠 속에 감춰서 천천히 죽을 운명인 살인범을 그리고 싶은 거죠. 인터넷에는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화제가 많았었어요. 그중 밥소서라는 분이 사건에 대하여 아주 상세한 게시글을 발표했죠. 게시글은 명확하고 확실한 묘사에다 치밀한 추리는 영상 편집을 위해 서류 조사하는 저에게 감탄을 주었죠. 문장의 결론을 말하자면 이 사건은 낯선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 법인의 거주지, 예를 들어 법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접촉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 추측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와 논리가 뒷받침해 주었죠. 더 흥미로운 건 밥소서가 추리 게시글을 올린 후 어떤 한 사람이 카페에 나타나서 밥소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암시하며 사건의 진범 역할로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시크릿맨에 대한 바이도 소개를 봅시다. 문학을 사랑한다. 자제하다. 매우 대담하다. 시크한 여성을 적대시하다. 남경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등록 기간은 0.3년. 또한 주관적인 대입이 강한 산문 몇 편을 발표했다. 글의 내용은 바로 사건 범인의 시각을 대입하여 회상한 것이다. 밥소서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시크릿맨과 대화를 진행했고 내용이 흥미로웠죠. 밥소서 본인의 말로는 그때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밥소서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민감한 화제가 나오자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인은 나이가 들어 인터넷을 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죠. 사실 많은 고령의 네티즌들은 인터넷, 천야, 바이두 등등 자주 사용하죠. 커뮤니티하지 않은 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두려우거나 교류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을 자유로운 곳으로 여기고 신중할 뿐이지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윗부분은 바로 그 시크릿맨이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터넷에는 자화자찬하고 코스플레이하는 넋두리가 많죠.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이 바로 이런 행위의 보호막이니까요. 인터넷 뒤에 누가 숨겨 있는지 알고 싶어도 많은 공을 들여 탐구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시크릿맨에 관심 있는 분은 직접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기는 무엇일까요? 성격은 또 어땠을까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당연히 모릅니다. 법인이 아니니까요. 알고 있어도 감히 말할 수 없죠. 만약 제가 얘기했는데 정확한 해석이 없다면 제가 범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공포적인 부분입니다. 평소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속으로는 도대체 어떤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어쩌면 연쇄살인마가 바로 내가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남겨지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잊어질 때까지
잔인하고 무고한 진실이 수십, 수백 년 후의 사회에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때까지, 하지만 누군가가 기억해준다면 최종 정답으로 향하는 진행 표시줄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3년, 5년, 10년, 어쩌면 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날이 발전되는 수사기술이 우리에게 최종 정답을 주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전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